사흘째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영서 곳곳에 초미세먼지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원주의 영화관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 관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안내 직원이 없어 혼란을 겪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화관 차원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직원을 대폭 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 귀래에 폐기물 시설을 짓고 있는 업체가 주민 우려와 달리 오폐수 발생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아예 원주시가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주 인구가 월 단위 통계이긴 하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감소세에 따라 2040년까지 인구 43만에 맞춘 도시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사흘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지역별 초미세먼지 최대 농도는 원주가 제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 횡성 73, 영월 48, 평창 43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나쁨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서 지역에 올 들어 세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원주시의 인구가 지난달 감소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고는 있었지만 월 인구가 감소한 건 거의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43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원주시 인구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4,860명, 전달 대비 31명이 줄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원주시의 월별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거의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증가폭은 15명에서 700명까지 다양했지만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월별 인구가 감소했던 2014년에도 연간 인구는 6,000명가량 증가한 만큼 지난달 역시 일시적 감소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원주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특별한 인구 증가 요인도 없어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10년 전만 해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5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2040년 도시계획에는 50만에서 43만 명으로 목표 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학대 운영 및 아동 통합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대기업 반도체 산업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원주시의 정책 방향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 현상을 외면하고 원주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면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각 분야별 전략으로서는 다루어졌으나 인구 정책 자체가 마련돼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30년을 내다보는 통합적 관점에 인구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의 초점을 저출산 극복에만 맞추다 보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만 주고 반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강릉 회의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3차 IOC 조정위원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올림픽 개최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실사와 함께 로잔 IOC 본부와 화상 연결로 본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올림픽 재정과 인력, 숙박 등을 포함한 대회 종합 서비스, 지역 문화 행사 등 주요 의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관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객은 상영관 밖에서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영화관의 고용 인원이 줄고 많은 부분을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안전에도 공백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밤 지인들과 원주의 영화관을 찾은 이종혜 씨는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관객들이 당황해 있는 사이에 10분이 흘렀고 간신히 상영관을 나왔지만 안내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까 봐 내일 나중에 나가자 이러면서 쫓아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고 있더라고. 이 씨는 일행과 함께 다른 관객들을 따라갔고 간신히 어두컴컴한 비상구로 탈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보기 오작동이어서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니었지만 이 씨 일행은 30분 넘게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CGV 관계자는 당시 자동으로 영화 화면이 멈추면서 관객들에게 대피 안내가 나왔고 이 때문에 직원들이 미처 알기 전에 대피한 관객들이 계셨다며 마감조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진 건 영화관의 인력 감축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감원 한파가 몰아쳤던 2020년, 영화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9년에 2만 2천 명이 넘었던 영화관 고용 인원이 2020년에는 4,500명,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업계 선두인 CGV도 코로나 전인 2019년에 5천 명을 넘었지만 2020년엔 절반인 2,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보편화되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도 영화관 고용 시장은 회복이 더딥니다. 물론 무인 대피 경보와 같이 시스템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람 배치 안 해놓고 불이 나서 그냥 불만 났다고 그냥 경보 신호만 보내고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면 불이 나고 이랬을 때 이 건물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귀래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고 있는 업체 측이 주민들의 걱정과 달리 시설이 가동돼도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파지를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단순 압축하는 데다 건물 내부에 화장실도 없어 폐수는 물론 오수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입도로 사용 등과 관련된 주민 동의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도 역시 주민들 사이에 빚어진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진입도로 사용을 농어촌 공사가 취소하면서 해당 시설은 진입도로가 없어진 만큼 원주시는 당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에 땅 갈라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현재까지는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지변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 앞. 쩍쩍 갈라진 도로 틈에 시멘트가 채워져 있지만 쉽게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아파트 공사 이후 도로는 물론 건물들에도 균열이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당하죠. 집에 있으면 집은 흔들리지.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열흘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곳은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4동입니다. 25층과 19층 두 동이 들어서는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6m가량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 피해 주민은 건물과 붙어있던 임시 건축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1cm였던 건물과 임시 건축물 사이의 틈이 닷새 만에 6cm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터파기를 하면서 건물들이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만큼 더 무너지고 얼마만큼 갈라지고 얼마만큼 땅이 꺼져야지만 관심을 갖고 해줄지 되게 좀 억울한 느낌? 시공사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 공사 현장과 인근 건물에 계측기 86대를 설치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물이 과거보다 기울어져 안전성이 안전등급에서 주의등급으로 낮아졌다고 적혀 있지만 아직 관리 기준 범위 안에 있다는 게 시공사 측 입장입니다. 관리 기준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일부 미미 나와 있는 거는 그것도 관리 기준 이내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 없고 그래도 문제는 없지만 계속 추이는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나머지 건물 3동은 공사 전부터 이미 D등급으로 안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허가를 내준 강릉시도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 승인을 못 나갔겠죠. 거의 매일 현장하고 통화하면서 변이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 시공사와 강릉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입양한 10대 발달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양아버지와 양오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입양한 15살 발달장애인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 추행한 57살 양부에게 징역 4년에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5년, 전자발찌 착용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한 29살 양오빠에게는 징역 10년과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계에 예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참여설계협의회를 3차례 열었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지하주차장 회차 공간 마련, 급식실과 도서관 위치 변경,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 설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기업고등학교는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31학급, 학생 수 840명 규모로 지어지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 7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089명 줄어든 6만 9,523명으로 7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평창 박림초, 횡성 안흥초 덕천 분교장 등 20곳이었습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만 7,922명에서 올해 3만 7,020명으로 902명이 감소했고 원주의 경우 321명이 감소해 14개 학급이 줄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